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컨벡스 최적화 내용 중에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컨벡스 최적화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일단 MBO가 컨벡스한지가 중요한 이유는 컨벡스 최적화 문제는 최적해를 찾았을 때 그게 단순히 로컬 옵티멈이 아니라 글로벌 옵티멈이기 때문에 정말 최적해를 찾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가 컨벡스인 경우에는 그거를 최적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도 훨씬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 행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 모형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방식을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벡스 최적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해서 그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컨벡스 펑션이 무엇이고 컨벡스 최적화가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한지 관련된 영상은 이제 첫 번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컨벡스 최적화의 추가적인 개념들, 여기 아래 적은 라그랑지안, 두알, KKT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하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평균 분산 모형의 최적해를 찾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설명까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첫 번째 영상과 동일하게 보이드와 밴든버그의 컨벡스 최적화 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들만 사용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작점은 어떠한 최적화 문제가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아직 컨벡스 최적화 문제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진 않고 그냥 최적화 문제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형태가 뒤에서 몇 번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별표 문제, 별 문제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문제의 해를 찾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해를 x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제약이 없다라고 하고 목적식이 간단한 형태라고 하면은 그거를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곡선에 대한 최저점을 구하고 싶으면은 미분을 해서 또는 편미분을 해갖고 0으로 뒀을 때 식을 정리하면은 x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목적식을 살짝 변형을 시켜요. 근데 변형시키는데 제약식들까지 포함해서 식을 하나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을 L, 라그랑지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제약식들을 이 식에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밑줄 그은 식을 보면은 람다 i와 뉴 i 이렇게 곱해지는 여기 개수처럼 곱해지는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dual variable 또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식은 f0였는데 여기에다가 제약식들 f들과 h들까지 포함해서 라그란지안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라그란지 두알 펑션 또는 두알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g로 나타냈는데, 보면 이 g 함수는 람다와 뉴가 인풋이고 람다와 뉴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라그란지안 L들의 미니멈 값을 이제 G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F0를 최소화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별 문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미니멈을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가 뉴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냥 G라는 함수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람다와 뉴가 주어진 경우에는 라그랑지안 L을 최소화하는 그런 함수를 G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 두얼 펑션 g를 번개 펑션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설명의 가장 마지막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Since the dual function is a pointwise infimum of a family of affine functions,
It is a concave even when the problem 5.1 is non-convex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INF, 인피멈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인피멈은 미니멈과 거의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미니멈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이유는 이 별표 문제가 컨벡스가 아니어도 번개는 컨케이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래에 이렇게 식을 다시 또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은 g라는 펑션이 그러니까 인피멈을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보면은 미니멈을 찾는 건데 그때 미니멈이 람다와 뉴를 기준으로는 선형식들의 미니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형식들의 미니멈을 찾게 되는 것은 컨케이브한 형태의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증명을 할 수 있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에 나와 있는데 역시 그 증명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그 G 펑션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컨케이브한 문제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듀얼 펑션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 듀얼 펑션이 그 별표 문제의 옵티멀 밸류의 로어 바운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람다와 뉴는 제약이 어느 값을 넣어도 로어 바운드를 주는데 유일한 제약은 람다는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0 이상이어야 되는 이유는 람다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여기 별표 문제를 보면은 fi는 0 이하이다 라는 제약식인데 fi가 0보다 큰 경우에도 fi랑 곱해지는 람다가 음수라고 하면은 이 g 펑션, 이 번개 펑션이 또는 라그랑지안 그 값이 이제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는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 조건만 만족하면은 어떤 람다와 어떤 뉴를 넣어서 g를 계산해도 항상 별표 문제의 옵티멀 밸류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온다. 즉 로어 바운드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어 바운드를 제공한다는 거에서 멈추면은 당연히 크게 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로어 바운드 나오는 것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엄청나게 큰 값도 로어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로어 바운드 중에서 베스트 로어 바운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세모로 표시한 문제를 보면은 이거를 듀얼 프로블럼, 라그란지안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어 바운드 중에서 최대 로어 바운드, 맥시마이즈 G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약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던 람다가 0보다 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로어 바운드나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람다와 뉴를 넣어도 로어 바운드이긴 한데 그 로어 바운드 중에서 가장 큰 로어 바운드를 찾고 싶다라는 게 이 듀얼 프로블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 G 그 번개로 나타낸 이 G 펑션이 컨케이브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컨케이브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컨벡스 최적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 문제가 컨벡스가 아니어도 번개 G는 항상 컨케이브 하기 때문에 세모 듀얼 프로블럼은 항상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벡스한 함수의 미니멈을 찾는 것과 컨케이브한 함수의 맥시멈을 찾는 것은 그냥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컨벡스 함수의 마이너스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모 문제는 컨벡스 최적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시금 여기에 제약식으로 왜 람다에 대한 제약이 들어가느냐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inequality constraint로 fi가 별표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제약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fi가 양수인 경우에도 람다가 음수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숫자를 이제 g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피멈 미니멈을 구하는 g에서는 람다가 0 이상이다 라는 제약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약은 지금 듀얼 프로블럼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그 본 영상 뒤에 KKT 컨디션을 얘기할 때도 이 제약은 계속 포함이 됩니다.
아직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별표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의 해를 찾고 싶은데 여기는 목적식이 있고 제약식이 있기 때문에 이 최적화 문제를 어떠한 펑션 하나로 나타내요. 그거를 라그랑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안은 목적식과 제약식이 모두 반영된 어떤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람다와 뉴 이 두얼 베리어블들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는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들이 어떤 값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값으로 잘 정하면은 그러면은 별표 문제를 푸는 것과 라그랑지안 펑션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람다와 어떤 뉴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dual 펑션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ual 펑션 이 별표 그 번개는 이제 g라는 함수로 펑션으로 나타냈는데 람다와 뉴가 있으면은 이 라그란지안 펑션의 미니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dual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보니까는 이 dual 펑션을 사용하면은 별표 문제의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긴 하지만 모든 로어 바운드가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로어 바운드 중에 가장 큰 로어 바운드를 찾는 두얼 프로블럼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시된 최적화 문제를 두얼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거는 맥시멈 로어 바운드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최대 로어 바운드, 베스트 로어 바운드를 찾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설명으로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는 weak duality라고 해서 이 dual 프로블럼으로 푼 문제, 그러니까 그 베스트 로어 바운드의 옵티멀 밸류가 별표 문제를 풀었을 때의 옵티멀 밸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해요. 로어 바운드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리고 로어 바운드 중에 베스트를 찾아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로어 바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별표 문제가 컨벡스 최적화 문제라고 하면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 듀얼리티는 뭐냐 하면은 두얼 문제로 풀었을 때에 나온 옵티멀 밸류와 프라이멀 문제, 별표 문제를 풀었을 때에 나온 옵티멀 밸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리티 갭, 그 두얼과 그 프라이멀 별표 문제 풀었을 때의 갭이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별표 문제가 컨벡스 최적화인 거 추가로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해야 되긴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슬레이터스 컨디션이 만족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개념적으로 일반적으로 컨벡스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한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관계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옵티멀리티 컨디션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적은 식을 일단 보면은 x 스타라고 들어가는 것은 별표 문제를 풀었을 때의 최적 해가 되고 람다 스타와 뉴 스타는 두얼 문제를 풀었을 때의 최적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식의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이제 주황색이 결국 별표 문제를 풀었을 때의 옵티멀 밸류,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의 옵티멀 밸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밑줄 그은 것은 두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밸류가 됩니다.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식의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이제 이 g 펑션의 정의를 그냥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은 거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결국 미니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x 스타가 옵티멀 밸류인 경우 그 옵티멀 솔루션인 경우에는 제약식들을 다 만족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연결이 되는데 이게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한 게 결국은 다 같다, 동일하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를 더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같다라는 걸 활용하면은 여기서 하늘색 네모로 표시된 이거를 활용하면은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최적의 해 x 스타는 L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스타에서는 그 라그랑지안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을 찾는 거기 때문에 1차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을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밑줄 그었고 이거를 이제 1번 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ong duality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최적의 해가 x 스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x 스타 지점에서는 L의 라그랑지안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 같다라는 거를 지금 파란색, 하늘색 네모로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X 스타가 이제 최적의 해면은 그때는 컨스트레인트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HI의 경우에는 당연히 0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별표 문제에서 들어갔던 제약식이기 때문에. 근데 FI의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별표 문제에서 제약으로 들어갔으니까 FI는 당연히 0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람다 I 곱하기 FI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 서메이션이 그 람다 I 곱하기 FI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값이 양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 다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마지막 줄에 적혀 있고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그어 있고 이거를 두 번째 만족해야 되는 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우리가 람다 i는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람다 i가 0이 아니면 즉 람다 i가 0보다 큰 경우에는 fi가 0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fi가 원래 0 이하인데 fi가 0이 아닌 즉 fi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람다 i가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strong duality를 통해서 두 가지를 더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옵티멀 솔루션이 x 스타라고 하면은 이 x 스타는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즈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의 미분이 0이 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은 식이고 두 번째는 람다 i 곱하기 fi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합치면은 KKT 컨디션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KKT 컨디션은 컨벡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컨디션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컨벡스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컨벡스 최적화 문제에 대한 KKT 컨디션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건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x, 람다, 뉴가 있으면은 x는 프라이멀 문제, 그 별표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이 되는 거고 람다와 뉴는 듀얼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당연히 듀얼리티 갭은 0이다 라는 것입니다. KKT 컨디션은 지금 5가지 식을 보면은 가장 아래 2개부터 보면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 2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strong duality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첫 두 식을 보면은 이거는 별표 문제의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래서 최적의 해는 별표 문제의 최적의 해는 당연히 제약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처음 2개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람다 i는 0 이상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fi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fi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람다 i는 0 이상이다라는 제약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만족하는 x, 람다, 뉴를 찾으면은 결국 그게 그 별표 문제, 프라이멀 문제와 듀얼 문제의 최적의 해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먼저 보면은 이게 컨벡스 쿼드래틱 문제인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들어간 겁니다.
그럼 inequality constraint가 없으니까 fi가 들어간 식들과 람다가 들어간 식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KKT 컨디션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5개가 있었는데 그 람다와 fi가 들어간 것들을 빼면은 이렇게 딱 2개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처럼 또는 행렬 연산을 통해서 x 스타와 뉴 스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서 나온 x 스타는 별표 문제, 프라이멀 문제의 최적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균 분산 최적화,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로 가지고 오면은 가장 스탠더드한 MBO 문제는 이미 QP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KKT 컨디션을 적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제가 좀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를 역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 있던 그 예제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이니퀄리티는 빼고 이퀄리티로 적은 MBO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KKT 컨디션을 적어서 최적의 해를 찾아보는 거를 전개를 하면은 일단 KKT 컨디션에서 이니퀄리티가 들어간 FI와 람다가 들어갔던 식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KKT 컨디션 3개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1번 식이 있고 라그란지안의 미분을 한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2개는 별표에서 왔다고 적은 처음 2개는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개가 포함된 겁니다. 결국 HI는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그 컨스트레인트 2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라그란지안은 여기 적은 것처럼 구할 수가 있고 라그란지안을 이제 W로 미분을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1번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KKT 컨디션으로 적힌 3개의 식을 다 풀면은 최적의 W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W가 결국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처럼 풀 수도 있고 행렬 연산으로 풀 수도 있는데 결국 풀면은 중간 과정이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W는 행렬의 연산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W에 대한 해석이랑 풀이는 다른 영상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설명하려고 한 게 컨벡스 그 포트폴리오 최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 분산 모형은 컨벡스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2차 계획법이기 때문에 컨벡스 2차 계획법은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최적의 해를 구하는 식을 풀면은 이렇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한 예시는 이제 글로벌 미니멈 베리언스 GMB 포트폴리오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거는 목적식이 분산을 최소화하는데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는 거는 웨이트의 합이 1이다 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KKT 컨디션이 딱 2개밖에 없고요. 이니퀄리티로 들어간 FI와 람다가 들어갔던 KKT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KKT 컨디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풀이를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제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행렬 연산으로 풀면은 결국 W는 맨 마지막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려고 한 거는 MBO에 Closed Form Solution이 있느냐,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컨벡스 최적화에서 나오는 라그랑지안, 두알, 스트롱 듀얼리티 등등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KKT 컨디션을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KKT 컨디션을 풀면은 최적의 솔루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기본적인 MBO는 이렇게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아주 기본적이지 않은 거는 KKT 컨디션을 적을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해를 찾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최적화 솔버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최적화 솔버를 사용해서 푸는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